비니는 15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옥에서 장사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워크웨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패셔너블한 품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독 이거에 끌렸던 이유가 요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자들은 게 기본적으로 비니도 있게 야구 모자 같은 거요. 우리 군대 갔을 때 이게 푹 둘러 써던 거, 눈만 보이는 입만 나오는 바라클라바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1920년대를 넘어서 기계공이라든가 건설 노동자 같은 블루 컬러 노동자들이 주로 썼던 워크웨어에서 어떻게 민간으로 흘러들어와서 패션 품목이 됐느냐. 노동자들을 위한 옷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진정성, 실용성, 꾸미지 않음 이런 정신들이 전후에 막 급속하게 경제가 재건되면서 그 당시의 젊은 층들은 이 사회에서 내가 좋은 성원이 될까?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급속하게 채워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고민을 다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1950년대 비트 세대, 60년대, 70년대 또 베트남 참전에 반대하던 반문화 세대들. 그리고 8, 90년대는 서핑하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하는 멤버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힙합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거를 쓰면서 하이 문화하고 쭉 같이 왔네. 그렇죠. 저는 서브컬처라는 거를 하위 문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회학자들은 이런 소수 집단들이 하고 있는 스타일들을 하위 문화 양식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하위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을 하고 트렌드가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는 박문호 박사님 설명을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철저하게 물리학적인 법칙을 따릅니다. 작용과 반작용이요. 그거 맞아요. 동감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흐름이 막 올라가면 여기에 반대되는 흐름이 맞아요. 함께 자라면서 이게 또 역트렌드라는 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사실은 트렌드는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00% 동감하는 게 네네. 지금은 아예 그 단어 자체도 거의 소멸되어 가는데 2000년대 초반에 꽃미남 네. 꽃미남 열풍이 있었어요. 메트로섹슈얼이라고 그러니까 그랬죠. 야들야들하고 그런 남자들에 대한 선호가 있었고 꽃미남이 크게 뜨다가 한 몇 년쯤 지나고 나가지고 이 꽃미남이 못 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성성이라든가 그 위버맨 뭐 이런 거. 근육남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근육남도 한참 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남자, 까칠한 그렇죠. 그 이전의 트렌드가 가진 결핍을 메우는 방향으로 트렌드는 끊임없이 그렇죠. 정반합을 하면서 진화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50년대 비트 세대, 60년대 반문화, 그리고 히피들 얘기했잖아요. 70년대 펑크족, 8, 90년대 서핑족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 각각의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그 이전 세대가 주지 못했던 어떤 정서적인 결핍이라든가 사회를 향한 저항의 메시지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 문화와 쭉 함께 오다가 주류의 패션에 편입된 거는 언제예요? 서태지와 함께 Come back, come 하던 그 시절.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양식들을 조금씩 채택하기 시작하는 그 시절. 이게 역시 90년대로 와야 되거든요. 90년을 얘기하려면 80년을 얘기해야 되는데 80년대 패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고 패션이에요. 폼생폼사란 말 하지만 로고에 살고 로고에 죽던 시대. 나 그거 진짜 싫어했어. 그거 싫어하죠? 나는 브랜드가 써있는 모든 제품을 싫었어요. 진짜요? 브랜드가 안 나오는 게 좋았어 난. 그때부터 되게 달라지셨구나. 예를 들어서 구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입으라는 건가. 그래서 요즘 매출이 나락이에요. 구찌는. 전년 대비 24% 떨어졌고요. 키링그룹의 매출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구찌가 너무 나락이라
캐링이 아주 죽을 맛이기는 합니다. 근데 나는 그 로고 플레이는 저하고 어릴 때부터 안 맞았어 저는. 근데 근데 로고 플레이 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80년대죠. 80년대. 엘리트의 패션. 근데 놀랍게 우리 총수님 음악도 좋아하니까 패션하고 음악은 항상 밀접하게 붙어 다니는 일종의 문화적인 맞아요. 쌍둥이 같은 거예요. 네. 80년대 제가 로고에 살고 로고에 죽고 그때 맨날 CEO들의 패션, 성공한 남자들의 패션, 놀랍게 로가디스, 로가디스. 성공하는 남자들의 옷 이런 류의 멘션들이 패션 회사의 광고 문구에 맨날 나오던 그 시절. 여자들도 CEO가 될 수 있고 여자들도 어깨뽕 확 들어간 파워수트라고 그러죠. 이런 거 옷 입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그 시절에 음악을 한번 보세요. MTV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었고 마이클 잭슨이 있고 마돈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흔히 3M이라고 80년대 3M 문화라고 하지만 그 시대 문화라는 게 정말 화려하고 번들번들번들해요. 맞아요. 그런데 90년대가 되면 반작용이 생기겠죠. 로고 꺼져. 거칠고 소박하면서도 진정성으로 나를 살리는 문화. 이래서 사실은 먼지, 때, 쓰레기 이런 뜻을 가진 그런지? 그렇죠. 요즘 그 수거 대상인 그런지가 된 겁니다. 그런지 패션이 한 90년대 초반부터 확 떠요. 이때 이 그런지 패션을 요즘 구제옷, 찢어진 옷 이런 거 막 뜨지 않습니까? 아, 기억나요. 그런지. 그렇죠. 그래서 길거리에 예. 군복, 야상 입고 막 그렇죠. 등장하기 시작했지. 패션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음악에서 시작됐던 거 아니에요. 힙스터도 나오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이때 이 너바나라는 락 그룹의 스타가 커트 코베인이라는 네. 가수인데 얘가 맨날 비니 쓰고 나왔대요. 이때부터 비니는 아주 그냥 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사람들을 사로잡았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민간으로 와서 사회에 대한 저항적인 발언을 하는 품목. 그래서 패션 스테이트먼트로 본격적인 그렇구나. 음악과 함께 하게 됩니다. 네. 미국의 대학 신입생들이 썼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미숙함과 서러움의 상징이었는데 그렇죠. 90년대 들어서 음악과 함께 붙어가지고 저항의 아이템이 됐구나. 저항의 아이템도 됐고 사실은 너바나는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감수성들을 건드렸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마돈나, 마이클 잭슨 얘네 음반 누가 내줬어요? 이거 다 대형 음반사들이 했습니다. 이걸 넘어서 90년대가 되면서 인디적인 감성을 가진 밴드들이 나오고 이런 음악을 또 추구하고 제작하는 인디 레이블들이 쏟아지던 사회. 이런 감성들이 옷에도 스며들어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이어가요. 그러면서 비니가 노동자의 복장이었다가 군을 네. 거쳐서 대학에서 쓰였다가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숙함의 상징이었는데 어느 순간 서브컬처하고 쭉 가다가 90년대쯤 돼서 팝하고 붙어가지고 그렇죠. 저항의 상징. 저항의 상징. 그 이전 시대에 그 너무나도 화려하고 과장됐던 이런 사회에서 이런 의식을 조금은 내가 버리고 마돈나 가고 그렇죠. 그런지 온 거지. 그 표현 좋다 그래. 마돈나 가고 더블로 받았죠. 그렇죠. 그런지가 맞잖아. 그 시절이 기억나요. 맞아요. 굉장히 어떤 다원주의적인 가치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류 패션의 아이템의 저 끄트머리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예. 패션 하우스들이 이제 그걸 눈여겨보고 이제 쓰기 시작했구나. 뺏겼죠. 땡겨가지고. 그러면서 뭐 톰 브라운, 샤넬 뭐 그리고 사실 비니 비싸요. 셀린에서 나온 거 얼마인 줄 아세요? 495불이라. 금으로 쌌어? 우리는 여기 김어준 하나 찍어가지고 내가 단가를 299불까지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네 이런 생각을. 비니가 그렇게 비싸게 나와요. 비싸고. 명품 브랜드들은 장사 진짜 기가 막히게 해. 그러니까요. 그런 하위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져다가 와서 소재만 살짝 바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제가 이 비니를 가져온 거는